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우리 위치다, 위치. 이렇게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지. 우리 구하는 게 가속도야. 그럼 가속도식을 만들어 놓고 시간만 대입하면 된다 했지. 그러면 요게 속도. 속도는 요거 2분 6t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 가속도 12t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다가 t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집어넣을 t만 결정하면 된다 했지. 근데 무슨 시간을 찾아야 되느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 하면 무슨 뜻이고? 속도의 부가 바뀌는 거라 했잖아.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요렇게 가다가 다시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가는, 이런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 요 바뀌는 지점에서는 속도의 부가 바뀌어. 그럼 요게 속도네. 자, 속도는 2t 하면 t-5지. 그 속도가 지금 요렇게 되죠. 그 어디서 운동 방향을 바뀌느냐면 5초가 되는 순간 음에서 양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5초가 되는 순간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이제 그 t가 바로 5가 되겠지. 그 5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60 빼기 10이니까 가속도는 50이다. 가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가속도식에 t만 집어넣으면 된다 했지. 그 t가 지금은 어떤 상태의 t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요 속도의 부가 바뀌는 지점. 잘 정리해라. 이거 별 거 없다, 그지? 요 내용만 딱 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거. 자, 89도 뭘 구하라 했냐면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라 했어.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셔야 돼. 그럼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식이 있어야 됩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가속도도 구해야 되겠네. 6t 마이너스 16. 여기다가 이제 t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지? 여기다 이제 t만 대입하면 돼. 자, 근데 그 t가 어느 순간이냐면 수직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가 위치가 이렇게 될 때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자, 요 말 뜻만 알면 돼.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내 위치가 원점이 돼 있어야 돼. 위치가 원점. 그 위치가 지금 이거잖아. 이게 위치잖아. 이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내가 원점에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t를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플러스 16이 0이 돼. 그럼 t에 이게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그래서 그 t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4를 집으면 16 곱하기 3 48.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16 해주면 이게 속도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t에 4를 집어넣는 거야. 64 24 마이너스 16. 그래서 속도 가속도 190.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 자, 이건 속도 그래프야. 속도인지 위치인지를 잘 봐야 돼. 지금은 속도 그래프야, 이게. 자, 속도가 0이네. 속도가 음수네. 속도가 계속 음수네. 속도가 0이네. 속도가 양수다, 그지? 뭐 값은 모르지만 속도가 양수네. 다시 속도가 음수가 된다. 그럼 일단 B하고 D가 무슨 뜻이야? 속도의 부가 바뀌는 지점이지. 그럼 B하고 D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요 말은 맞는 거예요. B하고 D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그래프. 자, 그럼 요거는 자, fx부터 먼저 봐. 우리 저 앞에 제일 처음 활용 문제 할 때 이게 fx야. 자, 요 점이 1,2야.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접선을 껐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1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뜻이냐면 요 함수를
미분해서 요거를 집어넣은 거잖아. 요 함수를 미분해서 요거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A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은 거잖아. 그리고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속도식이잖아, 속도식.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는 시간이 A일 때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가속도. 그럼 그 가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 하면 요거는 맞는 말이다. 만약에 이게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요 A에서의 속도를 나타내. 그리고 이게 속도 그래프야. 그럼 요 접선의 기울기는 T가 A일 때의 가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그 다음, A에서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가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가속도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했잖아. 그럼 요 녹색 선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양수지. 그래서 가속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하면 요거는 참이 돼. 됐죠? 191.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올림. 지금까지는 계속 수직선 위에서 했지. 근데 지금 191번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면이 있어, 지면. 자, 지면에서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쏘올린 거예요, 이렇게. 요런 속도로. 3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올린 거예요.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겠노?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요. 자, 이것도 위로 갔지만 역시 직선 운동을 하네. 직선 운동. 그래서 수투에서는 직선 운동까지만 해, 항상. 아까는 수직선이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제는 공간으로, 수직으로, 지면에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직선 운동이야, 그지?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용어 뜻만 잘 이해합니다. 용어 뜻만, 몇 가지 용어 뜻만 잘 이해합니다. 자, 제일 처음, 최고 높이에 도달한 거죠, 요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이 말은 속도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속도가 0이잖아. 맞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뭔데? 높이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높이가 0이 된다.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는 순간 딱 쓸 거 아니가. 그 속도가 0이라는 뜻이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속도가 0이다, 이 말이고,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높이가 0이 된다. 요 높이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아까 수직선 운동을 할 때는 위치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이 높이라는 말이 수직선 운동을 할 때는 바로 위치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나 똑같은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다. 요거 하고, 지면에 도달했다는 것은 높이가 0이다. 그것만 잘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는 구하라는 게 뭔데? 높이를 구하랬죠. 1번에서는. 높이를 구하려면 항상 이 높이식에 집어넣어야 돼, 그지? 속도를 구하라 했어. 그럼 속도는 속도식에 집어넣어야 돼. 자, 속도는 30-10t가 돼. 속도는 30만. 그 속도를 구할 때는 속도식에 집어넣어주면 되고, 높이를 구하라 할 때 높이식에 집어넣어주면 돼. 뭐를? 시간을. 그럼 그 시간만 이제 찾아내면 되겠지. 시간 찾아간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했기 때문에 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지. 요 속도가 0이 되는 t는 3이 되네, 3. 던지고 나서 3초가 되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때 높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높이는 90-45에서 45가 되는데, 자, 지금은 여기에 단위들이 붙어 있지. 높이는 45m 이렇게 써야 돼.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그지?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45가 아니고 45m.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네.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높이가 0이 되는 거야. 요 높이가 0이 됐다. 이 말이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하는 것은 높이가 0이다. 이 말이야. 그 마이너스 5t를 묶어주면 t 마이너스 6. 그러면 시간 0은 던지기 전이지. 그 던지고 났으니까 이거는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이제 t만 구해지면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속도식에다가 6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30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30 미터 퍼 초. 속도는 단위를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럼 풀이는 다 끝났다. 자, 끝났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를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 봐. 우리 지금 요 떨어질 때 속도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m per second 이렇게 나왔지. 던질 때는 얼마였어? 30m per second야. 자, 부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수직선에서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 속도의 부호가 양수, 왼쪽으로 가게 되면 속도의 부호가 음수. 위로 던지면 속도의 부호가 던질 때 고속도를 양으로 하는 거야. 던질 때 요 위로 갈 때 고속도를 양수, 밑으로 내려올 때의 속도를 음수. 요게 양수, 요게 음수. 오른쪽으로 갈 때를 양수, 왼쪽으로 올 때를 음수. 속도는 부호를 그렇게 결정한다. 자, 여기 봐. 똑같은 지점이잖아, 이게, 그지? 똑같은 지점이면 올라갈 때 30이었지. 그럼 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똑같이 30인데 방향이 반대잖아.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 안 해도 이거는 마이너스 30이다. 자, 요 지점이 만약에 한다. 요 지점이 만약에 올라갈 때 속도가 20이었어. 그럼 요 지점은 내려올 때 속도가 뭐겠노? 당연히 마이너스 20. 요 지점은 올라갈 때 속도가 0이야. 그럼 내려올 때도 요 지점은 역시 똑같은 0이야. 그 속도가 똑같이 가는 거야, 속도가. 됐지? 자, 올라갈 때는 막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 와서 딱 서지. 내려올 때는 선 상태에서 점점 빨라지다가 요 바닥에 닿는 순간은 던질 때 고속력으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요걸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이 2번 같은 건 나중에 이제 풀 때 계산을 특별히 안 해도 돼. 요것도 있어 또. 내가 예를 들어서 20m 높이에서 여기서 던진 거야. 그럼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갔겠지. 섰다. 그럼 다시 내려오겠지. 자, 내려올 때는 요렇게 내려올 거야. 그래서 지면에 탁 도달할 거야. 그럼 요때 속력이 뭐겠냐? 요때 속력이. 던질 때 속력이 만약에 30이었어. 20이었어. 20m per second 던졌어. 요거는 마이너스 20m per second. 같은 위치에서는 속도의 크기는 똑같아. 단지 방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반대야. 수직 운동은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좋다. 요 지점이 20이 아니고 요 지점이 20이야. 같은 위치. 그래서 191번 됐고. 어느 스카이 다이버가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하더라.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자, 지면으로부터 이 높이가 4000m. 자,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t초 후 높이를 t라고, h라고 하면 높이는 요렇게 돼요. 높이는 t초 후의 높이는 요렇게 돼요. 뭘 구하라 했냐면 낙하 속도를 구하시오 했다. 그제? 속도를 구하시니까 빨리 속도식을 적어놔야지. 마이너스 10t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0t. 이제 t만 찾으면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지상 20m 높이에서 그때의 낙하 속도를 찾는 거예요. 높이가 2000이 되는 속도. 지금 4000이지. 그럼 이렇게 한 반 내려온 게 반쯤 내려온 거예요. 요때 속도는 뭡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높이. 자, 높이가 2000이 되는 순간입니다. 높이가 2000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다시 요거는 5t 제곱이 2000을 빼면 2000이 돼요.
그럼 t제곱은 400. 그럼 t는 20이 되는 거지. 자, 높이가 2000이 되는 순간 t는 20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한 지 20초가 되면 요 반까지 나온다. 그럼 그때 이제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00이다. 지금 단위가 다 붙어 있지. 그러면 미터 퍼 세컨드. 속도가 왜 마이너스야?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지? 항상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라 했지. 그게 양이야. 그럼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속도가 마이너스가 돼. 자, 지금까지 했는 거는 속도, 가속도에 관계되는 거다. 속도, 가속도. 자,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 그렇고. 우리 속도가 뭐였노?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로 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 거야, 지금까지. 가속도도 마찬가지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그 속도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 또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미분했는 그게 바로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은 무슨 변화율을 구하라 하느냐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주면 그게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생긴 그릇이 있어요. 자,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다. 그지? 요렇게 생겼어. 그릇이. 여기다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자, 물을 붓는데 이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 1초가 지나면 높이가 2가 돼 있어. 2초가 지나면 높이가 4가 돼 있고 3초가 지나면 높이가 6이 돼 있고 이거를 잘 해야 돼. t초 후 그래야 식이 t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t초에는 1초마다 2cm씩 올라가게 되니까 t초에 물의 높이가 2t cm가 됩니다. t초가 되면 높이가 2t cm. 요게 이제 t초 후의 상황이라 치자. 그러면 요게 반지름일 거고 요게 높이인데 요 높이가 2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런데 요 삼각형을 잘 보면 요게 10이고 요게 10이잖아. 요게 10이고 요게 10이야. 그럼 닮은 삼각형은 요거랑 요거 길이가 다 같은 거야.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삼각형 꼴에서는 항상 그 닮음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2t이기 때문에 요게 2t다. 그럼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요게 2t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 또 2t가 돼. 그럼 이제 모든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을 t로 표현한 거야. 자, 이제 부피를 구한다. 부피. 자, 부피는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자, 밑넓이는 원이 되네. 원. 자,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2t.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 하는 요게 높이고 요거를 우리가 ft다. 요 ft가 바로 부피를 나타냅니다.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다. 부피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다. 부피가 시간으로 표현이 돼 있지. 부피가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이제는 뭘 하느냐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잖아. 그 부피의 변화율은 요거 미분한 게 바로 부피의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래서 미분해주면 8파이 t의 제곱. 자, t가 얼마일 때? 2초 후라 했다. 그제? 그래서 t 대신 2를 집어넣으면 f'2. 이건 4, 8, 32파이거든. 지금 부피지. 자, 부피는 세제곱 센치다. 그제? 퍼 세컨. 부피니까 단위를 세제곱 센치 퍼 세컨. 넓이 같으면 제곱 센치 퍼 세컨. 길이 같으면 센티미터 퍼 세컨. 자, 그 다음에 자, 94는 매우 중요. 자, 이거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문제를.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뭐야? 그림자 길이야, 그지? 요게 그림자 길이야. 그 그림자 길이를 x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을 생각해봐.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어. 여기 가로등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어. 그럼 그림자 끝을 생각해봐. 처음에는 안 보이겠지, 그림자 끝이. 그러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자 끝이 톡 튀어나와서 그림자 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자, 이거를 y로 했어. 자, 그래서 이건 문제를 항상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딱 알고 있어야 돼. 요 그림을 딱 보면 구하라는 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니까 변화율 하는 거는 늘어나는 속도이 말이야. 그죠? 그림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속도. 자, 요거는 뭘 구하면 되느냐면 dx, dt를 구하면 돼.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림자 길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주면 그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 늘어나는 속도.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 자, 그러면 그거는 y의 변화율을 나타낸 거야. y 변화. 그럼 요거는 뭘 구하라느냐면 dy, dt를 구하시오 해서 요거 두 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고,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림자 끝이 길어지는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y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변화율, y 변화율. x의 변화율, y 변화율. 자, 그거를 구해주면 된다. 이제 x하고 y를 이제 t로 표현을 해야 돼. 지금부터 x하고 y를 t로 표현해야 돼. 자, 그거 표현하는 법 보자. 자, 먼저 어디를 보느냐면 사람이 있는 요 삼각형을 봐. 요 삼각형 하고 이 전체 삼각형, 요게 닮음이라는 것 생각해야 돼. 요거 두 개는 닮음. 자, 그 다음에 3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요. 매초 요런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역시 t초 후, 이렇게 t초 후. t초 후에 이 사람이 요만큼만큼 움직였다는 거죠. t초 후에. 그럼 1초에 0.8씩 움직인다 했지. 그럼 t초 후에는 요 길이가 0.8t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t초 후에는 요 길이가 0.8t가 됩니다. 이해됐지? t초에 0.8. 이제 관계식 구한다. 자, 요거는 소수로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다 이렇게 소수로 나타나 있어요. 소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소수일 때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건 그것도 잘 알아둬야 돼. 안 그러면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어.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게 보이지. y는 x랑 0.8t를 더했는 거랑 같습니다.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y가 됩니다. x하고 y를 t로 표현해 줘야 돼. 그래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되겠지.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됩니다. 닮은 b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3x는 1.8y다. 3x는 1.8y. 자, 여기서 y에 요거를 집어넣을 거야, 이제. y에 요거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3x는 1.8. 자, y 자리에 x 더하기 0.8x를 집어넣었어. t를 집어넣었어. 자, 집어넣고 이제 전개식이 보면 1.8x 더하기, 이거 곱하지 말고 1.8 곱하기 0.8t 그대로도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오히려 힘들어져. 이제 이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2x가 되는 거죠. 1.8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1.2x가
1.8 곱하기 0.8t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x를 구해보면 1.2 분의 1.8 곱하기 0.8t가. 자, 요거는 10을 곱해서 12, 18이라고 생각해도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약분하면 6, 2, 12, 6, 3, 18. 그 다음에 2를 또 요거하고 약분해버리면 0.4가 돼. 그래서 0.4 곱하기 3이니까 1.2t가 되네. 그래서 x는 1.2t. 자, x를 여기 집어넣어봐야지. x를 여기 집어넣어보면 x가 1.2t면 더하기 0.8t니까 y는 2t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x는 1.2t고 y는 2t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자, 그림자 길이는 x지. dx dt를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문제. 그래서 dx dt는 1.2가 되겠네요. 1.2 m/s. 만약에 문제에서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dy dt가 되겠지. 그럼 답은 2 m/s. 됐죠? 그 다음 195. 자, 이거는 문제 뜻이 25m, 중심이 바닥으로부터 21m이에요. 중심이. 자, 이 중심이 떨어질 때 그 높이, 요런 관계가 있어요. 중심이 떨어질 때는 그 높이가 요런 관계로 시간만 집어넣어주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공이 옆에 있는 이 경사면 있지.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그 순간에 구하라 하기를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속도네, 그제? 그 속도니까 이제 속도식은 마이너스 10t. 이제 t만 구하면 돼.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야?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야. 자, 그럼 공을 위에서 던졌다, 얘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공이 요 파란 선을 따라서 양쪽 끝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지금. 자, 내려오다가 바닥까지 못 오겠지요. 부딪혀 버리니까, 그제? 그래서 요 부딪히는 순간에 요렇게 생깁니다. 부딪히는 순간에 공이 이제 요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속도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의 이제 시간만 찾아내면 되겠지. 자, 그거 찾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자, 공의 중심이 요렇게. 그럼 요게 바로 접선하고 같은 의미지. 딱 부딪히는 순간은. 그럼 요렇게 해주면 요 각이 직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을 옆으로 다시 그릴게. 크게. 자, 요렇게 됐고, 여기 수직으로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공은 반지름이 2분의 1이에요. 0.5.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요 길이가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요 각이 60도라고 했잖아. 요 각이 60도면 요 각은 30도가 되겠지. 요 각의 크기는 30도가 돼. 요 각의 크기는 30도다. 자, 이제 30도면 요 각이 60도가 돼서 1대 루트 3대 2가 된다. 그지?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길이가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요 길이가 1이란 말이지. 요만큼의 길이가 요게 1이란 말이에요. 이게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이 공의 중심의 높이가 1이다 이 말이죠. 이 공의 중심의 높이가 1이 되는 거예요. 높이.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하느냐면
공이 경사면과 부딪히는 순간 이 중심의 높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이는 이게 높이잖아. 21 마이너스 5t 제곱. 요게 높이인데 그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의 t를 찾아내야 돼. 그럼 5t 제곱이 20이 되네. 그럼 t 제곱이 4가 돼서 t는 2가 되는 거지. 공이 부딪히는 순간은 자유낙하를 한 2초 후라면 2초. 그럼 그때 속도를 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역시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미터 퍼 세컨. 그래서 요게 답이다.